안녕하세요. 성우 윤배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추워서 지금 잠바를 조금 두꺼운 거를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 배추도 이제 제가 전번에 이제 안 묶은 것보다 이제 묶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추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를 제가 전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 이제 몇 포기도 이제 묶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전번에 묶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풀려났는데, 이 배추를 이제 제 영상을 올린 거를 이제 보시고 어느 분들은 뭐 배추를 뭐 묶을 필요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배추를 이제 묶을 때는 이제 그 배추 묶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배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늦게 심어 가지고 조금 이제 크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 배추를 좀 묶지 않고 이제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해서 더 빨리 키워야 되고, 또 이제 배추가 좀 이제 좀 일찍 심어 가지고 좀 많이 커서 좀 이렇게 좀 결구가 좀 많이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달 이제 10월 말이나 이제 11월 초에는 이제 묶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중부지방도 이제 10월 말이면은 이제 예년 같으면은 서리도 이제 한두 번 오고, 11월 한 10일 넘어가면 영하 한 3, 4도 막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배추를 뭐 어느 분들은 배추가 뭐 영하 7도까지도 괜찮고 뭐 영하 4, 5도까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추는 제가 농사를 지금까지 몇십 년 접으면 영하 한 3, 4도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배추가 지금은 아늘은 상태로 이렇게 쌩쌩하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영하 3, 4도만 떨어지게 하면 이게 다 숨이 죽어가지고 다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고, 그나마 배추를 안 묶은 거는 이 사이사이로 찬바람이 다 들어가지고 이 배추가 가운데 제일 속만 안 얼고 뭐 몇 겹까지 이 배추가 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싸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바람 들어가서 얼은 거하고, 나중에 배추를 뽑았을 때 이 영하 4도 이상 떨어져가지고 얼은 거는 이 껍데기가 훌렁훌렁 벗어지고, 그래서 김치를 담아도 안 얼은 것보다는 이게 얼렸던 배추가 빨리 무르게 되고, 또 안 얼은 배추보다는 얼은 배추가 아무래도 맛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좀 덜 묶어도 되는데, 여기 중부지방 이 위쪽으로는 이 배추를 심으셨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한 11월 초에는 이렇게 바쁘시지 않으면 이렇게 끈이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잎을 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배추를 묶어 놓게 되면, 배추가 좀 잘 된 배추는 너무 이제 꼭 묶지 말고 좀 적당히 묶으시고, 또 배추가 이게 11월 초쯤에 좀 덜 큰 배추는 너무 꽉 묶지 말고 여기에 앙상하게 이제 이 배추 잎을 싸서 묶어 놓게 되면 여기다도 어느 정도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 속에서 꼬갱이가 올라오면서 햇빛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이 결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달 말이나 이제 11월 초에 이제 배추를 묶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배추를 안 묶으셨으면 뭐 도저히 바빠서 못 묶으신다면 할 수 없더라도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끈을 이렇게 돌리시던지, 아니면 이런 끈을 잘라서 이렇게 묶으시면 영하 3, 4도 떨어져도 겉만 또 얼었다가 또 녹으면은 어느 정도 이 속까지 안 얼어서 배추가 아무래도 안 묶은 것보다는 더 싱싱하고 좋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 무를 여기다 지금 5개를 뽑아 왔습니다. 5개를 뽑아 왔는데, 요거는 이제 포트를 이제 심은 무고, 그래서 밑에 이제 무는 조금 큰데 이게 뿌리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좀 이제 몇 개가 더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무가 여기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누여서 이제 붙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씨로 심은 건데, 이제 씨로 심은 거는 이렇게 무가 약간 더 길면서 이 골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이제 덜 치고 쭉 내려갔는데, 이제 무를 많이 심으셔가지고 이제 파시고 그럴 경우는 이제 씨로 잘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를 이제 모양도 이쁘고 곱뿌리가 내려가고 잔뿌리가 없어야 이제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무를 심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트를 심은 경우는 땅이 너무 질되든지 아니면 이제 무 심는 시기, 파종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심게 되면 동치미거리도 안 되고 이제 그럴 경우는 이 모종을 사서 심으실 수 있으면 심으시면 그래도 이렇게 이제 무가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밭에다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을 때 이제 어느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과연 무를 이 무 잎을 떼어야 좋으냐 안 떼야 좋으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지금까지 쭉 접으면 이 모든 농작물은 뭐 고추도 그렇고 참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뭐 하여튼 모든 농작물 파랗게 이파리가 크는 농작물은 이 햇빛이 밥이기 때문에 이 햇빛을 봐야 이 무도 빨리 크고 또 배추도 햇빛을 봐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배추 결구도 빨리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이 무를 전부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사 있는 상태에서 뭐 옆에 이 무 이파리가 가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밑에 잎을 이렇게 다 따서 이제 없애버리고 위만 이렇게 이제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나쁘냐면은 이거를 이파리를 이 정도를 따게 되면 이 잎에서 햇빛을 보고 여기 이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무로 보내줘야 무가 빨리빨리 크게 되는데 이거를 다 따버리게 되면 영양분 만들 잎을 이만큼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무가 이 무 밑이 빨리 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무는 절대 저가지를 따면 안 됩니다. 저가지를 딸 경우는 이 무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잎 나온 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릴 때 나왔던 그 잎인데 잎이 나이를 먹게 되면 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파리가 노릇스름해지면서 마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요런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덜 하게 됐죠. 노화가 돼서. 그렇지만 요거 한두 장 외에는 이런 잎까지 다 밑에를 따주게 되면 이 무밑이 헌해가지고 이 이파리 몇 개가 영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무 크는데 이제 대단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 농사를 지시면서 절대 무는 심어 놓고서 나중에 무가 엄청 잘 돼가지고 진짜 이파리 노화된 거나 뭐 한두 개 따든지 아니면 내버려도 아무 상관없고요. 또 무가 이렇게 옆으로 크면서 옆에서 서로 이렇게 뭐 이파리가 서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뭐 옆에 무랑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는 지가 알아서 크면서 나중에 이제 노화가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러고 마냥 이렇게 노랗게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말라서 없어지니까 절대 일부러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는 그리고 이걸 띄게 되면 여기에 이 띤 자꾸가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이 무도 더 위에가 보기가 싫고요. 그리고 또 이 무가 예를 들어서 이파리를 하나도 안 딴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무는 뭐 묻거나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서리가 오더라도 요 이파리가 이렇게 없는 것보다 이렇게 몇 개가 더 있는 것이 서리 피해도 또 덜 받을 수 있어서 무수가 서리 올 때 어는 것도 덜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절대 무잎을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잎이 노화가 되면 자연적 이제 무잎이 이렇게 이제 노랗게 돼서 자연적 말라서 없어지니까 일부러 이제 무는 절대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이파리가 적어서 무가 이제 빨리 크지를 않고 좀 느리 큰다는 걸 아셔서 일부러 이제 무 잎을 따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배추나 이 무를 심으실 때는 옛날에 비닐루가 없을 때는 그냥 심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농작물에 비닐루 깔은 거하고 안 깔은 거하고 차이가 무척 납니다. 특히 올 같은 해 이 배추 같은 거 심으실 때 비닐을 안 깔고 그냥 심으셨으면 이 비가 올 때 전부 다 100%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배추 뿌리가 더 수패를 받아서 이제 무사마귀병이나 뿌리 혹병이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그리고 비닐 위에서 배추가 있는 거하고 비닐루가 없이 이 배추 이 밑에 이 겉잎이 땅에 닿는 거하고는 이 땅에 닿은 거는 이 겉잎이 조금씩 썩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쁘고요. 그리고 비닐을 깔게 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땅속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습해 피해를 덜 받고
그다음에 또 비닐을 깔려 있으면 건조도 덜, 수분 증발이 덜 돼서 건조가 덜 되고, 그다음에 비료 주실 때도 배추는 대개 애줄로 심는데, 애줄로 심게 되면 이 배추 잎에 추비를 줄 때 배추 잎에 묻게 되면 배추 잎이 시들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름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배추 추비를 줄 때도 처음에 어렸을 때만 좀 가까이 주기 위해서 조금 한 뼘 정도 띄고 그 배추 사이다 한 번은 파고줄 수 있을 망정, 그 다음부터는 절대 또 추비를 그렇게 자주 줄 필요도 없고 한두 번 주는데 고랑에다만 뿌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비닐을 안 깔고 이렇게 배추를 심게 되면 흙위에서 위에서 배추가 크기 때문에 흙하고 배추잎하고 땅에 닿게 되면 배추 겉잎이 조금 썩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배추잎이 밑에가 한두 개 썩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을리다가 균이 들어가 가지고 무름병이나 연분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배추를 심으실 때는 꼭 검정 비닐을 멀칭을 하고 심으셔야 습기 피해도 올마냥 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흙위에 배추 잎이 묻지를 않아야 여러 가지 녹인병이라든가 뿌리 혹병도 덜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배추는 그냥 심으시는 것보다 예줄로 심는 게 좋고, 또 추비는 이 고랑에 뿌리시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무는 꼭 이 이파리를 어느 분들 가보게 되면 이파리를 꼬갱이만 몇 가닥 남겨놓고 밑에를 크는 대로 자꾸 무 잎을 띄는데, 그거는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 무를 잎을 띈 거하고 안 띈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파리를 다 떼어서 이렇게 꼬갱이 속에서 몇 개만 남겨놓게 하시지 말고, 그냥 씨를 한번 파종했으면은 그냥 자유로다가 지가 알아서 크게끔 내비두면은 아무 이상이 없고 잘 큰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무를 이 정도 크도록 이파리 하나 따지 않았습니다. 이파리를 따라면 영양분 만들 수 있는 잎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무가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저는 이파리 하나 안 땄어도 무가 지금 이게 8월 23일 날 이제 이게 씨로 심은 건데, 9월 23일, 오늘이 10월 23일, 이게 63일 된 겁니다. 63일에 무가 이렇게 컸는데, 만약에 이걸 잎을 자꾸 따주게 되면 이 정도 63일에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 농사 지시면서 절대 잎을 따서 없애버리시지 마시고, 정 따고 싶으면은 이 밑에 노화된 거나 이렇게 몇 개 뛸 수 있는 건 몰라도 절대 이 푸른 잎을 따서 없애는 거는 영양분을 만들 수 없게끔 이 잎을 제거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시지 말고, 무를 심으셨으면은 그대로 놔둬서 그냥 자유에 맡겨서 잎이 자연적으로 크면서 밑으로 늘어지고 옆에 사이로 서로 엉겨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무를 심었는데, 무 이파리 하나 안 따도 지금 무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건 옆에 두 개를 심고도 제가 이제 무가 남아서 또랑 가시다 그냥 심어 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파리 하나 안 땄어도 무가 지금 얼마나 잘 큽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이파리를 따냐고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절대 잎은 따시지 말고 무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앞으로 서리도 올 테고, 이제 11월 초가 되면 영하 3, 4도 떨어지면 배추도 이제 꽁꽁 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춥기 전에 이제 뽑아서 이제 김치냉장고가 지금은 있으니까 이제 김장을 이제 담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배추는 그래도 이제 서리를 한두 번 맞고, 이 날씨도 한 영하 1, 2도 떨어졌다가 이제 배추를 잘라서 김장을 담아야 더 이제 배추가 맛있기 때문에, 이 배추는 제가 볼 때 묶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지금 묶을 시기가 안 돼서 안 묶었는데, 제가 이제 빠르면은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있다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배추를 이제 묶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배추 통도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잘 됐는데요. 지금 결구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잘 들어가지 않는 거 보면은 지금 한 반 정도 이상은 결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배추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잎을 한 두 잎이나 세 잎 이렇게 젖혀 보면은 진드물이 지금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잔뜩 지금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막 틈도 없이 진드물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20일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후기에 가장 주의할 것이, 이제 배추는 속에서 진드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약을 안 주시는 분은 약을 주라고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결구 되기 전에 쫙 벌어져 가지고 이제 결구 들다가 막 올라올 때 그때 약을 한 번씩 진드물 약을 주시면은
후기까지 진드물 없이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은 그거 한 두세 번 쥐게 되면 이게 해충 기피 물질들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12가지 넣어서 이렇게 재웠다가 숙성된 물을 농도에 맞춰서 타주게 되면 이게 벌레 같은 것도 이 배추에 없고 진드물도 덜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에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주시면은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영상도 한번 작년에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런 친환경 농약 만들 때는 은행하고 은행잎하고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생강 아니면 율금, 그다음에 이제 마늘, 그다음에 양파, 뭐 그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같은 거, 이제 늦게 끈물 같은 거 따고, 그다음에 비듬, 새비름에서 한 12가지 정도를 잘 뚜껑 있는 다라야 속에다가 비닐을 2겹 넣고 거기다 잘 넣어놨다가 이제 물을 붓고 꼭 묶었다가 이제 몇 개월 숙성된 다음에 그거를 작물에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지금도 은행 많이 나오니까 은행도 이제 따서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양파나 대파나 뭐 고추나 이런 거는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양파는 봄에 캤을 이제 6월 달에 캤을 때 조금 상품성이 없는 것도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작물도 더 잘 크고, 또 여러 가지 거기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런 채소 같은 거나 작물 줄 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배추 묶는 시기가 돼서 전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배추를 좀 11월 한 중순까지 갈 분들은 좀 이게 묶으시는 게 좋고요. 무도 그냥 이파리 놔둬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다 떡잎져서 자기가 알아서 다 떨어지는데 굳이 이걸 다 떼어서 요 꼬갱이만 이만큼 남기게 되면 그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잎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거는 손해가 가는 짓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하고 배추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